여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의 아주 스산한 겨울 풍경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격정적으로 휘몰아치는 밤하늘이죠.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바로 이 두 걸작, 세안도와 별이 빛나는 밤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똑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오른쪽은 바로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입니다. 흑백의 먹으로 모든 걸 아주 담백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건 뭐 색과 감정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것 같잖아요. 동양과 서양, 고요함과 역동성, 정말 모든 게 극과 극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나 다른 두 작품에서 공통점을 찾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두 화가는 시공간을 넘어 똑같은 상처,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가 이 두 걸작 안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그럼 그 비밀을 풀러 한번 가볼까요? 우선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고흐의 그림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별이 빛나는 밤 속에 드리워진 저 그림자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글거리는 밤하늘 좀 보세요. 꿈틀대는 저 사이프러스 나무까지. 그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빛의 축제 속에서 유독 어딘가 좀 이상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첨탑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늘의 별도, 마을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전부 따뜻한 노란빛으로 가득한데 어째서 이 교회만 홀로 이렇게 차가운 어두움에 잠겨 있을까요? 꼭 자기 혼자만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교회라는 곳은 영혼을 구원하고 빛으로 이끌어야 하는 곳인데 왜 고흐는 그림에서 교회를 가장 어둡고 외로운 장소로 그렸을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고흐의 개인적인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흐가 사실은 화가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그런 순수한 열정이 당시 제도권 교회 눈에는 너무 과하고 심지어 위험해 보였던 거죠. 결국 교회는 그를 받아두지 않았고 고흐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림 속 저 어두운 교회의 의미가 좀 보이시나요? 바로 저곳은 고흐가 느꼈을 깊은 배신감과 절망의 상징인 겁니다. 한때 모든 걸 바쳐 구원을 꿈꿨던 장소가 이제는 자신에게 구원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캔버스 위에 새겨진 정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어요. 고흐의 이 상처를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시공간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조선의 선비, 추사 김정희는 비스턴 아픔을 텅 빈 집이라는 상징으로 그려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예술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화려한 기교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오직 마른 붓질만으로 그려낸 이 스산한 겨울 풍경.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그런 그림이죠. 고흐 그림의 핵심이 그 어두운 교회였다면 세안도의 핵심은 바로 이 텅 비어 보이는 작은 집입니다.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이 텅 빈 공간,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은 김정희가 인생의 가장 높은 못에서 그야말로 가장 낮은 것으로 추락했을 때 탄생했습니다. 한때 나라를 움직이던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저 멀리 제주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네, 바로 이 텅 빈 집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정희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두 그림이 만나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고흐의 구원 없는 교회, 그리고 김정희의 텅 빈 집.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개의 상징이 사실은 마음의 상처라는 똑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예술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와 조선의 선비, 사는 것도 시대도 달랐지만 그들은 결국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상실이라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말이죠. 이야, 이게 바로 예술이 가진 정말 위대한 힘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창밖으로는 고흐의 별밤이 막 휘몰아치고 있고 두 사람은 김정희의 그 텅 빈 집에 마주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좌절된 믿음을, 다른 한 사람은 잃어버린 권력을,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요. 아마 굳이 긴 말 없이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를 넘어 마주 앉은 두 거장.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